다음 소식으로 좀 가볼까요? 다음 소식은 유호정 기자가 준비했죠? 네, 두 번째 아이템은 윤 대통령 데드크로스 넘어 부정평가가 60%입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지난주에 비해서 8.3%포인트 더 떨어져서 네. 34.5%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 부정평가는 8.9%포인트 올라서 60%를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 지지난주부터 이 데드크로스를 보이더니 네. 이 데드크로스를 넘어서 지금 그 격차가 훨씬 많이 벌어졌는데요.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의 1.78배 정도, 거의 네. 2배 수준으로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취임 2달 만에 30%대 지지율이 나온 것도 이례적인데 이 부정평가가 60%를 보인 것도 굉장히 이례적이거든요. 네. 그 출범 이후 이렇게 격차가 벌어진 이유를 오늘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아니 그런데 사실 취임하고 지금 뭐 두 달 남짓입니다. 지금 100일이 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어떻게 보면 허니문 기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부정이 긍정 평가에 지금 거의 2배에 달하는 상황. 이유가 뭐예요? 네, 뭐 하나씩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이 도어 스태핑,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이었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출근길마다 현안 혹은 논란에 대해서도 이 직설적으로 본인이 직접 답변을 하다 보니까 이 답변이 그날 발표되는 주요 정책보다도 국민들의 관심을 더 많이 받게 되는 일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간의 대통령이 어떤 답변들을 내놨었는지 저희가 좀 모아봤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그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 어떻게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비공식 뭐 이런 걸 어떻게 나눠야 될지 그렇다고 뭐 어떻게 좀 방법을 알려주시죠.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지지율은 별로 유념치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로지 국민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만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나토 수행 그 팀 문제는 대변인이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고 그리고 친청 문제를 거론을 하시던데 제가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마 캠프에서 그리고 우리 당사에서 공식적으로 열심히 함께 선거운동을 해온 동지입니다. 네. 네, 이 특유의 직설적이고 좀 격이 없는 듯한 이런 화법이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장점으로 꼽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소통 이미지로 긍정적 평가가 있는 반면에 네. 이 도어 스태핑을 두고서 그래도 대통령인데 정제되지 않은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 맞느냐 혹은 뭐 메시지 혼선을 줄 수 있냐라는 우려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정부의 정책이 준비가 되고 그 이후에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와서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대통령실의 메시지와 이렇게 대통령의 출근길 메시지와 좀 혼선이 있어서 논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모습으로 연결된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여론조사에서 출근길 문답에서의 엇박자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냐라는 네. 질문에 국민의 절반가량 47.3%가 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하기 때문이다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사실 지금 저렇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답변이 좀 문제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 30%대의 지지율도 사실 굉장히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오늘 도어 스태핑 때 얘기 안 했을까요, 윤 대통령? 네, 공교롭게도 네. 오늘부터 이때 마침 도어 스태핑이 잠정 중단됐습니다. 이 왜요? 대통령실은 예상보다 빠른 코로나19 재유행 조짐에 이 확산을 막겠다라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여기에 민주당은 코로나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이다. 지지율 저하로 이어져서 중단한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지만 대통령실은 지지율 하락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지지율이 떨어져서 도어 스태핑을 중단할 거였으면 벌써 중단하지 않았겠냐. 대통령 본인이 도어 스태핑에 대한 애착이 강하다라고 강조했고요.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지금 집무실과 기자실 사이가
같은 건물에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감염병 확산에 취약한 점을 감안해 달라라는 양해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기 자막을 보니까 뭐 기자실 출입하는 기자들 중에 뭐 9명이 확진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는 이유가 오로지 도어 스태핑 때문만일까요? 네, 뭐 이것 관련해서는 부실 인사를 꼽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네. 관련해서 네네. 제가 이 내용은 준비를 했는데 네. 일단은 부실 인사를 또 다른 이유로 저희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해서 이 인사 실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국민 여론이 60%로 나왔는데요. 이번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 뼈아픈 게 네. 이 질문을 보시면요. 이전 정부와 비교해서 윤석열 정부의 인사 실패가 분명했다 이렇게 분명히 이전 정부가 비교 대상으로 적혀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60%가 부정적인 답을 내놔서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선 좀 뼈아픈 여론조사 결과일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여론조사에도 지금 불구하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 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안에 재가를 냈습니다. 일단은 경제 위기가 급박한 상황에서 금융수장 자리를 좀 비워둘 수 없다. 네. 이런 이유를 좀 내세웠지만 분명한 거는 이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네 번째 인사가 된 상황이라서 네. 이러한 좀 비판에서 더욱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인데 또 이 상황에서 어제 이 송웅열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사퇴하는 자진 사퇴.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욱 인사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송웅열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이 과거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어떤 인정을 하고 사과하는 뜻을 분명히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비판이 이어지니까 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 것 같다 이야기를 하면서 지명된 지 6일 만에 사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와의 우월성을 본인 스스로 계속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는데 이런 여론조사 결과와 더불어 이 낙마가 이루어지면서요. 인사에 대해서는 어떤 실패,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들어맞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윤석열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송영길 후보자 이야기, 후보자의 이야기도 같이 모아봤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것 같다는 말씀도 많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때의 사정들을 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는 하여간 얘기가 충분히 됐었고요. 이것이 만약에 커져서 도저히 이것 때문에 이거는 아니다. 이 일은 아니다 그러면 저는 흔히 말하는 낙마 네, 그런 부분들까지도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문성과 역량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에서는 그런 점에서는 빈틈없이 사람을 발탁했다고 저는 자부하고 전 정부에 비교할 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성 면에서도 전 정부에서 밀어붙인 인사들을 보면은 비교가 전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부실 인사라든지 그런 네. 인사 실패라는 그럼 전 정권에 그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또 다른 질문. 지금 이 반복되는 문제들이 보다 사전에 충분히 검증 가능한 것들이 많았거든요. 이게 다른 정권 때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사람들의 가족이나 이런 것들. 네, 윤석열 대통령 이 기자들을 향해서 전 정권 장관 후보자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냐 오히려 반문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네.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이 인사 시스템 자체가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거든요.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사의 끝은 어디인가? 공정거래위원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인사 시스템에 대한 재정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인사를 추천받고 검증하고 이 전체 시스템의 설계가 잘못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규정을 하면서 이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 참사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경고합니다. 짧게 말씀드립니다. 시스템을 개선하십시오. 네,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인사 이 시스템을 재정비를 해라, 고쳐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지금 인사 검증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길래 자꾸 이런 뭐 부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지 또 어떻게 재정비를 해야 되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확실하게 지금 대통령이 설명을 좀 못하고 있죠. 과거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그걸
컨트롤을 했는데 지금 민정수석실이 없었잖아요. 네. 그 대신에 뭐 법무부에서 인사 검증 시스템을 한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게 어느 마나 가동이 되는 건지 여기 대해서 좀 구체적인 게 없이 네. 인사가 좀 즉흥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 불안이 자꾸 커지는 거죠. 계속 장관들을 임명하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얼마나 중요합니까? 코로나19가 지금 4차 유행 앞두고 있고 지금 국민 저소득층 복지 관련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장관 2번이나 낙마했는데 아직도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저는 떨어지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첫째가 경제가 어렵다기보다도 경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지고 우리 함께 힘을 합쳐서 나가자 이런 희망과 비전 제시가 좀 약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인사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인사가 바둑으로 말하면 포석이고 전략이거든요. 네. 그 포석 전략이 조금 흔들린다고 국민들한테 이미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당이 또 4분이 있으니까 아, 4분까지 일어났구나. 그리고 또 그 대통령 나토 순방에 민간인 수행한 거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은 아, 공과 사가 섞였네. 아, 그게 윤석열 표 공정이 그게 맞는 거야? 이번에 영국에서 왜 보리스 그 존슨 총리 정치 잘못해서 나간 게 아니거든요. 비밀 파티하고 성 비위 있는 사람 측근 기용하다가 국민들이 화내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의 눈높이, 정치적인 국민적인 정서법 이거는 얼마나 목표를 향해서 달리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네.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별해서 똑바로 공정하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더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여태까지 저는 좋은 것도 굉장히 많아요. 소통한 거라든지 도어 스태핑 얼마나 잘하는 거예요. 일장의 문제는 있지만은 그걸 없애지 말고 하던 거는 좀 발전시키고 국민의 비판이 있는 거는 좀 듣고 그래서 좀 다시 좀 처음부터 다시 출발하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윤 대표님 말씀 중에 이 또 다른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민간인 동행 논란. 이것도 김영 기자, 이 여론조사에 포함이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 나토 순방에 이 네. 민간인이 동행한 이 논란 여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었는데 여론조사 응답자 중 3명 중 2명이 네. 부적절했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66.5%가 답을 내놨는데요. 네. 이 여론조사도 좀 뼈아픈 게 살펴보면은 모든 성별, 나이, 뭐 지역, 이념을 떠나서 모든 이 질문을 받은 주체들이 이번 민간인 동행도 부적절했다 이런 답을 내놓은 겁니다. 네. 일단 대통령실 신 씨가 기타 소행원으로 갔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이런 입장이지만 이번 이 민간인 동행 논란 역시 이 지지율 하락에 어떤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의 요인들을 좀 찾아봤는데 그런데 이 지지율이 지금 30% 부정평가가 60%가 넘게 나온 이 여론조사에서 같이 실시한 게 이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당 지지율을 보게 되면 지금 국민의힘이 38.6%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29%입니다. 김준일 대표님. 예. 근데 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윤 대통령 지지율이 30%로 굉장히 낮아요. 근데 여당은 또 야당보다 지지율이 높아요. 지금 낙폭을 봐도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3밖에 안 떨어졌고 이 더불어민주당은 6.6%포인트가 떨어졌거든요. 예. 왜 이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건 KSOI고요. 네네. 리얼미터 같은 경우에는 두 정당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어느 게 정확한지는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네네. 민주당이 오히려 조금 앞섰으면 오차범위 내지만은 경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어찌됐든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은 국민의힘도 조금 하락세긴 하지만은 네. 대통령이 빠지는 것보다는 완만하다, 버티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는 네. 이렇게 해석을 해야죠.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더 국정운영 지지율이 더 많이 빠지면은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만족스럽고 어떤 사람들은 불만족스럽고 이게 좀 널뛰기처럼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이거는 네. 당도 당이지만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침을 바꿔야 된다라는 건데 이분이 윤석열 대통령 사실 고집으로 성공하신 분이잖아요. 뭐 국정원 댓글 사건도 고집으로 버티고 뭐 네. 출근 갈등도 고집으로 버티고 근데 지금도 고집으로 좀 하시는데 그때는 권력과의 싸움에서 고집으로 버텼다라고 하면 지금은 국민들이 질책을 하는데 고집 부리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질책을 좀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고 지지율도 민감하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네. 좀 쓴소리하는 분들도 많이 중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쓴소리도 좀 잘 듣고 이 윤 대통령 본인이 좀 잘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호정 기자. 그래서인 거지 윤석열 대통령 지금 민생 이 현장에 좀 자주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맞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이 민생 현장을 대통령이 직접 찾겠다라는 예정인데요. 이번 주에는 전통시장 또 중소기업 현장 그리고 농가 등을 방문해서 고충을 직접 듣겠다라는 계획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에게 두텁게 지원해야 한다라는 윤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한 결과라고 하고요. 민생 행보를 앞세워서 위기를 돌파하겠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지지율이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또 지지율이 민심을 반영하는 것만은 또 분명한 만큼 윤 대통령이 이 민심에 좀 잘 귀를 기울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